자, 2025년이고요. 9월 고1 모의고사 비문학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근대미 이야기 되겠고 가지문 나지문이 되어 16에서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지 여러분들 요거 문제 빨리 푸는 방식이 있거든. 지문을 분석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봐주세요. 1번은 가만 나와 있고 2번은 나만 나와 있고 3번은 가는 나와 달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 보고서 한번 체크볼 수 있을 테고 4번은 가와 나고 5번은 가와 나 모두입니다. 그래서 가지문 보고서 1, 3, 5번을 좀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미리 좀 제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윗글에 대한 이해인데 역시 마찬가지 가 지문 보고서 1, 2번을 제낄 수 있죠. 그리고 나 지문 보고서 3, 4, 5번을 제끼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같은 거는 이제 포인트 문제 그리고 19번 문제도 포인트 문제 기억과 니은인데 요거 지금 중간에 좀 끊어져 있어요. 기억 끊어져 있고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 보고서 제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이제 종합 문제가 되겠네. 자, 그러면 먼저 가지문을 한번 털어봅시다. 쭉쭉 읽어가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설명을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샤프츠베리는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간주된다. 인물로 간주된다. 간주되다. 자, 뭐뭐로 간주되다. 아, 어휘 문제가 있었구나. 예. 뭐뭐로 여겨지다. 뭐 되겠죠?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시 지문. 자,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간주된다. 자, 미학이 뭐냐면 말 그대로 미는 아름다움이고 학은 학문이에요. 근데 앞에 근대라는 말이 붙었어. 그치? 그러면 근대로 넘어오면서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하는 관점을 드러냅니다. 그게 근대 미학이 되겠죠. 즉 전통적인 미학과는 차이를 보이는 거야. 자, 계속 보면 그의 미학은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이 있네. 이 말 뜻은 형은 형태를 의미하고 이상이란 말은 형태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반대말이 있어요. 반대말. 형이상학적 반대말은 형이하학. 형이하학. 형이하 이런 말을 쓰죠. 이건 뭐냐면 형태 이하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구체적인 사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그래서 형이상이라는 말은요. 형태를 벗어나 있다는 얘기로 주로 관념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사랑, 뭐 우정, 뭐 질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잖아. 이런 게 형이상학이다. 어쨌든 그의 미학은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온 우주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았던 샤프츠베리는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균형, 조화를 지닌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겼으며 그가 생각하는 미는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샤프츠베리는 신, 그렇죠? 그리고 질서, 균형, 조화 이게 어떤 그 미학의 근간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 이 비문학 읽을 때는 끊어 읽기 잘 해야 돼요. 요게 지금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 문장이 길어지면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치? 잘 끊어 보자. 그 다음 단락. 샤프츠베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이상학적 전제는 미의 위계성이다. 자, 위계라는 말이 뭡니까? 위상, 계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계질서란 말을 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는 대상이 지닌 형성력을 기준으로 미를 3등급으로 나누었다. 이게 바로 위계성이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형성력을 지닌 존재인 신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보았고 신에 의해 형성되어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을 그 다음 등급으로 예술품과 같이 형성된 결과물에 해당하는 물질적 대상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았다. 자, 미의 위계성 상등급, 신, 인간, 물질적 대상 이렇게 구분. 그는 하위 등급은 언제나 사위 등급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강조하면서 물질적 대상보다는 인간이
인간보다는 신이 더 아름답다고 말했다. 아하, 그러니까 1등급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 단락은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위계성, 미를 3등급으로 나눴다는 점. 자, 그렇다면 샤프츠베리는 미적 경험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고 보았을까? 자, 이 단락 내용은 미에 대한 감지. 샤프츠베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본능인 취미를 제시한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취미는 What's your hobby? 그 취미가 아닙니다. 그 취미가 아니라 취는 얻는다, 취득. 미는 아름다울 미자. 즉, 말 그대로 미를 감지하는 거, 이 말을 취미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자연적 본능이래. 이 샤프츠베리가. 자, 취미는 자, 기억 포인트 문제 있죠?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이자 미를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감각기관이 대상의 맛, 색깔 등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취미도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미를 판단해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보자마자 이거 아름다워, 예뻐, 이건 안 예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취미다. 그런데 취미는 자연적 본능임에도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샤프츠베리는 그 이유를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그 이유를 본능이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취미는 본능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지만 사회적 영향에 따라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발현, 양상이 발현되다. 양상, 발현. 양상이 나타나다. 되죠? 양상이 발현되다. 양상이 나타나.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샤프츠베리는 본능이 왜곡이 되어서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취미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단락이 달라졌어. 그리고 우리는 포인트, 기억, 취미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바로 푸는 거죠. 19번 쭉 훑을 수 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미를 객관적으로 감지하는 수단이고 맞는 것 같아. 객관적? 글쎄. 자, 이러면 모를 때는 그냥 둬요. 기억은 미를 감지하는 독립적인 능력. 맞네. 기억은 주체가 대상의 특성 판단 아니고 기억은 초월적인 존재가 부여하는 특성이고 자연적 본능이라고 얘기를 했죠? 맞나? 기억은 미적 대상을 감각할 때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능력은 맞죠?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2번하고 5번을 우선적으로 판단해 주면 되고 3번은 아니다. 그리고 니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2번과 5번을 먼저 봐주면 돼요. 자, 다시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한편 취미의 반응이 즉각적이라는 점은 미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한 것임을 시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샤프츠베리는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무관심성이란 대상에 대해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주체가 안 되는구나.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적 경험의 주체인 인간이 대상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 대상 그 자체가 지닌 미적 성질, 즉 내재적 가치에 주목해야 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요 단락은 마지막 단락은 무관심성, 요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문제 풀어야지. 가와 관련된 거. 자, 16번 앞대가리. 자, 가는 미적 경험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변화해온 과정을 아니요. 미적 경험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변했다? 맞지 않습니다. 3번 가는 미적 경험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견해를 긍정 측면과 부정 측면 구분 안 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니야. 5번 미적 경험의 과정에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어떻게 적용돼 설명하고 있네. 우선 앞대가리는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1번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제껴주세요. 그래야지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17번 문제도 봐야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샤프츠베리는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자 예술품을 만드는 존재로 봤고 2.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 틀렸다.
얘는 자연적 본능입니다. 그죠? 자연적 본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번이 틀렸네. 그러면 이미 우리는 17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3, 4, 5번 안 봐도 되겠죠.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 다음 18번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그쵸? 우리는 지금 무관심성을 지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 같은 걸 따지지 않고 작품을 예술 작품을 그대로 내재적 가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별을 보고 별의 탄생 원리를 밝혀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안 되고, 바다를 보고 물결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바다의 광활함에 감탄하는 것 되고, 은행나무를 보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것도 모른 채 그 옆을 무심히 지나간다 안 되죠. 조각상을 보고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돼 이를 소장하고자 하는 거에 욕심 부렸네 안 되고, 꽃을 보고 그 꽃이 연인에게 사랑을 전달해 적합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미 연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다른 목적이 생겨버렸어 안 되고, 그러면 순수하게 그 대상의 내재적 가치만을 따지는 것은 2번밖에 없다.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나지문을 봅시다. 존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로 보았다. 그래서 경험의 주체인 인간은 환경과 같은 경험 대상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경험을 생성한다고 보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조금 더 풀어볼까요? 인간은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니까 이 경험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환경과 같은 경험 대상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니까 그 대상을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산이 있어. 그럼 우리는 산을 깎아서 뭐 논밭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과정.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다음 단락. 듀이는 어떤 경험의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였다. 자, 듀이 보통 이제 인문철학 지문에서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했는가를 따라가 주면 됩니다. 하나의 경험. 자, 목적이 달성되다. 17에 3번, 21에 3번. 목적이 달성되다, 목적이 세워지다. 안 되죠? 달성되다 하는 것은 자기가 의도했던 게 이루어졌을 때 달성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틀렸네. 나머지 안 볼게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다시 지문입니다. 자, 하나의 경험. 듀이는 이렇게 경험을 이루는 각 행위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경험이 완결되면 하나로 통합된 단일체가 된다고 말했다.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질성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포인트 문제 니은 나와 있고, 질성이란 경험 주체가 어떠한 경험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으로 경험 상황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을 의미한다. 저기가 질성에 대한 개념이고, 가령 예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신이 포착한 그 식사의 지배적인 특징이 풍성함이었다면 풍성함이 그 식사의 질성이 된다. 만약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우아함이 지배적인 특징이었다면 우아함이 그 식사의 질성이 된다. 이와 같이 질성은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에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주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이제 단어 바꿔쓰기는 안 할게요. 아까 우리 3번 찾았으니까. 자, 요렇게 보고 또 단락이 바뀌었죠. 그럼 우리는 이 질성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질성은 뭐라고?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고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럼 니은 19번 문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먼저 2번과 5번 따져주면 되겠죠. 자, 뒷부분을 따져줍니다. 자, 니은은 2번의 뒷부분. 니은은 경험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성질 맞네? 그럼 답이 2번이죠. 자, 5번도 확인해 봅시다. 니은은 미적 대상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아닙니다. 따라서 19번의 답은 2번. 요렇게 풀 수가 있겠다. 자,
문제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읽어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지문을 다 보고 풀어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 빨리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문. 자, 또한 듀이는 예술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창작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지니한다고 보았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단하며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다? 이 창작자는 다른 관점에서 자기의 의도와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려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또한 듀이는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창작자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듀이는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서 감상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자, 이번에는 감상자 관점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경험이 되려면 감상자도 창작자가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창작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감상자도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 길러진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듀이의 관점에서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는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 감상자의 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경험이 되기 위한 감상자의 노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16번 문제. 나를 우리가 이제 판단해 주면 되겠죠. 먼저 2번. 나는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비판을 받는 이유를 없어요. 이게 아니란 얘기고. 4번. 나는 특정 철학자가 제시한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이 어떤 역사적 배경 없습니다. 5번. 미적 경험의 과정에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이게 맞죠? 따라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다. 17번 했고 18번도 했고 19번도 했고 이제 20번 문제만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봤을 때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게 좀 숙달이 되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국어는 정보 영역이에요. 정보.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학교 내신 푸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얘는 모의고사는 지문에 있는 정보를 뽑아가지고 선지에다가 연결만 시키면 돼요. 연결되면 적절한 거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명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0번. 가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 A에 대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파엘로는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창작하였다. 그는 책을 들고 탐구하는 모습, 토론에 열중하는 모습 등 실존했던 철학자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릴 때마다 이 묘사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하면서 창작하였다. 또한 건축물과 인물들을 완벽한 대칭과 비례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하였고 감상자가 공간의 깊이감과 현실감을 느끼도록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자, 우리가 윗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작자 하나의 어떤 경험 요런 게 있었죠. 그쵸? 그거를 그대로 와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면 이 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은 원근법을 통해 실제 그 공간 속에 있는 듯한 현실감을 느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그림 속 일부 인물들은 분명하게 식별이 안 되어 인물들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 찾기. 샤프츠베리는 대칭과 비례에 따라 건축물과 인물을 균형 있게 배치한 A의 형식적 구성이 우주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보아 아름답다고 판단하죠. 샤프츠베리는 질서, 균형, 조화를 아름다움의 조건으로 본 겁니다.
듀이는 라파엘로가 A의 원근법을 사용하여 감상자에게 현실감이 느껴지도록 의도했다는 점에서 창작자가 감상자를 고려한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창작행위를 한 것을 보겠죠. 이게 의도고 이것을 달성하려고 라파엘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3번. 듀이는 라파엘로가 지식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 고려하며 A의 각 인물을 그려나간 점을 창작자 스스로가 감상자로서의 관점에서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간 과정으로 당연히 보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경험, 하나의 목적, 이걸 위해서 창작자가 감상자의 측면에서도 자기 점검을 해줄 그 과정을 점검을 한다라고 윗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네 번째, 샤프츠베리는 A를 자신이 생각하는 미의 위계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보고, 맞죠? 샤프츠베리는 1등급이 신, 그 다음 등급이 인간, 그 다음이 물질적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지금 물질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등급이죠. 듀이는 A를 감상자에 의해 그 작품의 의미가 재창조될 수 있다는 대상으로 보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감상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는데 그거는 뭐 사회 어떤 그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번. A의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에 대해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고, 듀이는 감상자만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겠군. 자, 얘는요, 먼저 앞에 거를 한번 따져보면, 취미가 왜곡된다는 것은 샤프츠베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문화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취미의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은 샤프츠베리가 말한 취미 왜곡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죠? 예. 그리고, 밑에 다음 듀이는 감상자만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이 부족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뭐 논쟁이 생겨났다. 이것도 좀 적절하지가 않죠. 자, 듀이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의미와 가치가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봤어요. 즉, 작품, 감상, 의미, 가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물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식별이 안 된다. 이것을 감상자 측면에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해석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1번 아까 풀어놨네요. 3번 그쵸? 이렇게 해서 가지문과 나지문, 근대적 미학에 대한 지문 분석 및 문제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